네, 3프로 TV와 함께하는 3프로 샴푸. 정프로님이 지금 감고 있는 저 샴푸는요, 익스트림 리치 쿨 샴푸라고 해요. 3% 아이슬란드 빙하수 가미돼서 여름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시원하게 산뜻한 두피 쿨링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클래식한 민트와 세련된 샌들 우드의 향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김프로님, 2프로님, 3프로님 이렇게 3프로님, 정프로님 이렇게 각각 다른 또 샴푸의 종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요거 내용 함께 찾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샴푸나 바디워시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는 정프로님 샴푸, 약간 가을 좀 이렇게 건조해질 때는 김프로님 샴푸를 골라보면 좋을 것 같고 2프로님의 바디워시는 뭐 사계절 내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위원님은 어떤 스타일의 샴푸 좋아하시나요? 좀 쿨링 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이제 계신 분이 아무거나 주시면 아무런 게 아니라 좋은 거 해주죠. 좋은 거 해주시고 네, 네. 두피 신경 쓰시느라 그래서 머리숱이 그렇게 빽빽히 잘 유지되는 저는 거군요. 머리를 좀 어디다 팔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네. 장석 부사장님한테 좀 어떻게 좀 이식 좀. 부사장님이 자꾸 여기가 이렇게 밝아지셔가지고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잘 계시죠? 우리 장 예, 잘 부사장님을 계십니다. 네, 잘 얼마 계십니다. 전에도 네. 연락했는데 네. 다음 주에 한번 뵙자고 네. 약속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좀 쉬어갔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좀 1%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CPI 발표 앞두고 뭔가 주시장이 약간 뭔가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기술주는 알게 모르게 지금 한 2, 3주째 쉬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느낌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필수 소비재들이 이제 좀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주 성장주만 좋아하시는 분들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것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매일매일의 등락에 대해서 약간 떨어져 있어야죠. 매일매일 보시면서 유의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주식은 왜 안 가? 내 주식만 왜 떨어져? 이런 거는 약간 잘못됐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엔비디아가 떨어졌잖아요. 엔비디아 떨어지면 기술주를 끌어내리는 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위에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CPI 발표 앞두고 있는 거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디즈니 실적이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왔죠? 관심을 갖고 해서 많은 이제 속상한 주식이지만 그래도 팩트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CPI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CPI는 이제 오늘 밤에 나오잖아요. 네, 밤에 나오는데 전월 대비 0.2 그냥 그 헤드라인 CPI입니다. 0.2%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드리는 차원입니다. 네. 가로 열고는 지난달에 몇 %였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0.2% 올랐는데 이번에도 같은 0.2%가 나올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3.3% 플러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3.3 아니면 0.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달부터 뭐 낮아지면 좋겠으나 일단은 기준은 항상 뭐든지 수익 주가도 마찬가지 실적도 마찬가지 컨센서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달에 3.0이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거다. 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체적으로 왜 올라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근원 CPI죠. 물론 요즘은 뭐 주거비까지 해서 슈퍼코어 CPI도 있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그냥 그분들이 하는 얘기고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근원 CPI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거리라든가 휘발유 제외한 거죠. 전월 대비 역지 0.2, 전월 0.2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건 또 4.7%, 전월 대비 4.8%가 컨센서스다. 라는 거. 그래서 요 표 한 장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매번 이럴 때마다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에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주가가 상승 요인이 있다, 하락 요인이 있다는데 이번에도 JP 모건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오늘 CPI 어떻게 되면 뭐 많이 플러스라면 어떻게 돼? 주가 많이 떨어져 올라가요. 이런 얘기를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약간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친구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친구한테 왜 물어봐요? 그냥 뭐 밥 먹다가 얘기하고 너 커피 어떻게 마시다. 생각해? 뭐 이렇게? 의미가 저한테 없다?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네. 다만 JP 모건에서 시나리오별로 항상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네. 거 바뀌어야 됩니다. 전월 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0.2%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2%는 아까 딱 기본이잖아요. 컨센서스 맞추는 건데요. 이 확률이 45%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히 보면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probability니까 뭐 가능성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확률 45%가 이 정도 들어올 거다. 그러면 S&P 500이 0.25에서 0.5% 상승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낮을 확률 있죠. 0.1에서 0.2 정도 사이 오는 확률도 25%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이러면 1에서 1.5% 상승 확률. 네. 네, 그리고 이거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0.에서 0.4%. 확률은 22.5%.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S&P 500이 2에서 1.5%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그러니까 떨어질 거란 얘기하는 거죠. 0.4% 이상 되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확률이 5% 가능성이요. S&P 500이 1.7에서 2% 떨어질 거고. 혹시라도 이거 되는 경우도 있겠죠. 0.1%도 안 올라. 예? 그러면 확률은 이거는 가능성이 2.5%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1.5에서 2%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것이 JP 모건에서 하는 시나리오였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걸 보고 오늘 밤에 9시 반쯤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 관점에서 월가에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P 모건 믿을 수 있냐 없냐는 뭐 질문하실 필요도 없어요. JP 모건이 가장 권위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 발표 내용 하나 볼 텐데요. 디즈니 실적 내용 뭐 제가 전달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우리 이항영 위원님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네, 디즈니가 오늘 그 실적 나온 것도 있었지만 실적 이후에 또 IR을 통해서 그 요금.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림부터 보시면 지금 아마 2.9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 2.9? 네. 딱 맞추셨어요. 2.93입니다. 운이죠. 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파란색은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요거는 오늘 하루의 정규장입니다. 파란색은요. 그래서 요거가 파란색이 오늘 0.74%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보냐면 뭐 야후 파이낸스 있겠고 뭐 우리나라 거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요 매일 장 끝나고 그럴 땐 구글 파이낸스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디즈니 주가 치면 딱 나옵니다. 한글로 치면 한글로 나올 거고 네. 영어로 치면 영어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세팅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0.74%였는데요. 딱 실적이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갔었죠. 마이너스 2% 정도까지 갔다가 뭔 일이 있었는지 쭉 올라가다가 조금 내리면서 지금 이게 2.9. 그러니까 이런 게 뭔 일이 있었는지 물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떨어진 이유부터 뭐 이유가 요 중간 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당이 뭐 어느 정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매출은 부족했죠. 웬만하면 매출이 이렇게 못 맞추고 특히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랑 다른 거 다 합해서 구독자가 지금 보면 훅 떨어졌죠. 1억 4,600만 명으로 나왔는데 전망은 1억 5,100만 명. 이렇게 보시면 3분기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 연속 줄어들었고요. 훌루나 ESPN 플러스는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디즈니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고요. 이게 아마 전년 동기 대비 보면 10%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훅 떨어졌어요.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훅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두 가지를 얘기했고 이거는 한마디로 넷플릭스 따라가기죠. 넷플릭스가 이걸 딱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 오늘 얘기한 거가 아이디 공유 금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딱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나 생각이나 여러분들 생각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그래서 제가 친구의 마음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넷플릭스가 처음 아이디 공유 금지 났을 때 망할 거라고 그랬던 분들이 많았어요. 전 세계 많았고 우리나라도 많았는데 디즈니는 35% 정도가 가입 뺀 분보다 추가로 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30%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그게 핵심이었는데 이것도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디 공유 금지를 발표했어요. 자기네도 넷플릭스 따라서 이거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거. 다음은 무광고 요금이죠. 광고 안 보고 보는 요금 있잖아요.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요. 근데 그러니까 무광고니까 우리 혹시 아세요? 디즈니 플러스 혹시 아시는 분 적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구독 요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디즈니 플러스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디즈니 광고 요금이 미국에서 뭐 10몇 달러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요번에 23%, 25%가 꽤 많이 올립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10월 며칠부터 해갖고 광고 요금을 20% 인상을 하는 걸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성에 좀 노력을 하는 거나 봐봐 이거 형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주가가 시간에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다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게 과연 잘 먹힐 거냐. 이 디즈니도 넷플릭스 같이 이거 구독자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돈 비싼 요금 내면 좋잖아요. 무조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게 월 9,900원이라고 하네요. 9,900원이면 이게 미국 기준을 보면 한 25% 올라가면 12,000원 이상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렸습니다. 5% 오른 게 아니라 꽤 많이 오른 걸 제가 숫자 얼핏 봤거든요. 25% 혹시 틀리면 확인해 주세요. 23% 미국에서는 13달러 뭐 얼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걸 구독하면 이제 월로 구독 안 하고 연으로 구독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으로도 99,000원 조금. 네,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12개월 된 사람은 아직 안 난 사람이 있죠. 그 다음 맡길 때 올리겠죠. 그 다음 계약됐을 때. 네. 그러니까 10월 며칠, 10월 10월부터 시작.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못 봤어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뭐 제가 자세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게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아이디 공유 안 된다. 여러분들 카지노 보기 위해서 봤는데 뭐 이거 앞으로 된다 안 된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럼 그 월가의 시각이 있겠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요. 다음은 디즈니 파크 플러스 디즈니 미디어 플러스의 다양한 매출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디어 쪽이요. 미디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영화 있잖아요. 영화 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 났고요. 디즈니 그 플러스 그런 관련된 것들 마이너스 7.5%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파크 있죠, 파크 디즈니랜드. 좋아졌죠? 뭐 그런데 12% 일본 뭐 이런데 12%로 났고요. 여기 보시면 나눠 보시면 미국 내 해외. 그래서 해외가 많이 늘어났죠. 해외가 진짜 많이 늘어나요. 해외가 이제 뭐 다시 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겠죠. 뭐 문 안 닫았다가 열고 이러니까 갔겠죠. 상해 같은 거 문 닫았다 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본, 상해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엔비디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런 이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네. 여기서는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공급망 이슈를 언급했거든요. 공급망에 지금 이슈가 있다. 그러면서 뭐 마찬가지인데 여튼 그런 걸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같이 떨어진 거죠 지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8월 20 며칠 날그 다다음 주 23일에. 목요일 날 실적 발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보시면 되겠죠. 워낙 엔비디아는 지금 오늘 딱 나오니까 벌써 한쪽에서는 이거 사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번에 포인트는 엄청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시켰는데요. 아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이번에도 또 가이던스를 깜짝 놀라 막 올릴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전히 제품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보면 이 갭 있죠. 이 갭. 언제 메꿀까?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메꾼다고 보죠. 주식이란 건 항상 메꾸고 가는 게 많았어요. 때까지 네. 보면. 근데 뭐 그래서 안 메꾸고 가면 계속 올라오면 좋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 계속 살짝이지만 안정 추세를 네, 다행이죠. 이어가고 있죠. 다행이죠. 약간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여하튼 이거는 오늘 이제 CPI 발표되고 네. 또 어떤 그 평가 나오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최근에 보면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입이 그렇게 줄어들고 중국 어저께 잠깐 보니까 무슨 뭐 물가도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중국 상당히 뭐 골치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골치 아파지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어저께 그 미국 시장이 떨어졌을 때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의 수출입이 크게 줄어들고 수출 더 크게 줄어들고 수익도 많이 줄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금리가 내려가는 게 좋지만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내려가는 따질 때 보면 좀 이슈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뭐 마냥 좋을 수만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는 조금 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값인데요. 금값은 또 1,900달러 초반까지 왔는데 이게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달러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금값은 1,910달러, 20달러 되겠는데요. 문제는 좀 이거죠, 주가 이거. 유가가 연중 최고치입니다. 이거 지금 저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하도 얘기하니까 저도 그 저희 지인하고 어디 가다가 기름값 많이 얘기하면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주유세 뭐라 그랬죠? 유류세 우리 여돈에 그 유류세 이거 인하 끝난다고 빨리 휘발려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끝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원래는 8월 말이 네. 마지막인데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아직 발표된 건 없죠. 지금 어떻게 좀 해주겠죠 정부에서. 그러라고 있는 정부가 뭐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뭐. 또 다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가계경제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는 웬만하면 또 내려주겠죠. 내려주는 걸 유지하겠죠, 그죠? 정확한 표현은요. 하여튼 네. 이게 지금 작년 11월 이후 아마 최고로 올라가서 9개월 만에 최고로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여기. 요 선이란 게 요 선은 같은 선권이거든요. 이게 11월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요. 그래서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주유소 평균 가격이 올해 최고치를 그 평균이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음료 제가 알기로는 요거 이항영 위원님 이거 좋아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전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경쟁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장우석 부사장이잖아요. 몬스터 베버리지고.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안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나라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에도 팔고 쿠팡 이런 데서 여러분 주문하시면 되고 있고 많이 젊은 친구들 많이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서 마셔봤어요. 어때요? 저는 딱 요건 아닌데 요런 거를 마시는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는데 코스트코에 파는 게 이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시는데 그거는 멍키 뭐라고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에너지 음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이 안 나가지고 화면이 왜 안 나가죠? 뭐 예.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화면이 중요한 건데 화면 좀 보여주시죠. 셀시어스 홀딩스라는 건데요. 요게 미국에서 엄청난 핫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쿠팡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 팝니다 지금 마트인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 근데 에너지 음료 이런 카페인 들어간 거 잘 안 먹어요. 가장 큰 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몬스터 베버리지는 최근 2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인데 그건 에너지 드링크를 강조합니다. 에너지 드링크. 그래서 어디나 에너지 써 있고 그림도 에너제틱하게 막 강하잖아요. 여기에는 셀시어스는 에너지라는 말을 하나도 안 씁니다. 되게 저걸 보면 에너지 드링크 같지가 않아요. 그냥 탄산수 같아요.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저는 한국판을 안 보고 미국판을 계속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셀시어스는 걔네가 그 친구들이 강조하는 거는요. 피트니스 드링크입니다. 운동할 때 마시면 피트니스를 좋은- 강조하는 피트니스. 근데 피트니스가 올해 인구 엄청 늘어났잖아요. 저도 하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구 자체가 강조점이 체지방 감소, 근육량 증가 이런 걸 강조한다고 혹한데요? 우리 같이 아는 그 앵커 있잖아요. 남자 앵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 거로 뭐 진짜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SNS나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걸 먹으면 근육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체지방 감소 얘기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준다라는 모르겠습니다. 거죠. 그건 제가 눈으로 본 게 아니까 그렇게들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네. 근데 이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가 오늘 또 사상 최고가 바로 갔죠. 왜일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관련한 운동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 있겠는데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사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가 되겠고요. 이거 보시면 진짜 초깜짝 실적이 나왔죠. 초깜짝. 신기하네요. 뭐 에너지가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조점은 에너지 드링크란 말 안 하고 피트니스 드링크를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네.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매출 한번 보세요. 2.74억 달러인데 3.26억 달러가 나왔고요. 아니 전년 동기 대비 112%나 늘었어요? 이거 왜 그런지도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에. 북미 매출 있죠.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인데요. 전년 동기 114억이 나면서 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이 나고요. 주당 이익이요. 주당 이익은 29센트인데 52센트가 나왔습니다. 네. 회사 이름은 셀시어스 홀딩입니다. CELH요. 여기 보시면 레비뉴가 이렇게 매출이 예상치보다 얼마만큼 늘어났고 에비타도 이렇게 늘어났고 쭉쭉 나오는 거죠. 값 기준 EPS도 뭐 얼마 정도 늘어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유캔이라는 거는 USA랑 캐나다 합친 거거든요. 어브로드는 미국에서 바깥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몬스터 베버리지랑 요거로 같이 그린 그림입니다. 최근 1년 동안에요. 보시면 여전히 몬스터 베버리지 올랐죠. 30% 올라갔는데요. 셀시어스 홀딩은 53% 올랐죠. 약간 또 이미지 마케팅도 잘한 것 같아요. 밖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뭔가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게 해가지고. 하여튼 피트니스라고 저는 홈페이지 봤더니 여기저기 써 있습니다. 피트니스 네. 드링크라고. 자,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ETF가 있다. 예전에 제가 모스를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네. M8요. 경제적 해자. 이것도 이번에는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보여드리는 거 있죠. 캐시카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100개 그리고 모여져 갖고- 있는 ETF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성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외 것도 많이 있다는 거 되겠고요. 관련해서 토요일 날 오늘 월감이 좀 올해는 좀 빨리 합니다. 몇 시에 하시는데요? 10시에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월 말에 했는데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스페셜하게 준비하셨나요? 네, 상시파괴 ETF 15선을 준비했으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날 혹시 시간 되시는 분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저도 같고요. 봐야겠네요. 저도 ETF 투자만 미국 요거까지 주식이니까. 보여드릴까요? 이건 뭐죠? 듀오링고. 듀오링고. 영어 공부하신다면서? 듀오링고. 저도 말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난주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네. 주식 중에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거거든요. 돌아섰네요. 요즘에 분기 첫 흑자 전환했습니다. 분기 첫 흑자 좀 전환. 팔로우하고 영어 공부해야겠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진짜 대단한 거가 적자인 줄 알았는데 흑자 전환했잖아요. 듀오링고가요. 네네. 저희 지인 덕분이죠 뭐. 진도 함께 영어. 뭐 3년째 돈 내고 있죠. 근데 이거 미국 주식 임시대 카페 성익기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분이 다 정리해 준 거를 제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매출 순. 예. 순이익이. 근데 딱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MAU가 50%, 네. DAU가 62%.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저 말씀드립니다.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침에 그래서 일부러 네. 그 블룸버그를 영어 자막 이렇게 해놓고 더 열심히 그냥 이렇게 대충 흘려들었는데 이제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언 드리면 앱에서 있잖아요. 앱에서 운전하시면서 듀오링고 해서 한번 하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버전도 있다니까요. 그래요? 네, 광고 보는 거. 할 게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듀오링고 관련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이어지는 태풍의 피해가 절대 없도록 저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